네, 시장이 기대했던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로벌 증시와의 이 커플링되는 모습이 좀 야속하기도 했던 오늘입니다. 두 프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야기 듣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요일입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정 이사님, 오늘 이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600선을 하필이면 어제 뚫었습니다. 그것도 대형주 중심으로요. 근데 간만에 미증시가 빠져서 우리가 커플링 된 것인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뭔가 재료 자체 해석이 실망감으로 반영된 건 아닌지 어느 쪽에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둘 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죽어도 욕먹는, 그러니까 하고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매도 금지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효과가 단발로 끝이 나긴 했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그런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강하게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공매도 금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때 같은 경우 진짜 쇼킹하게 정말 이제 액션을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다 안 한다 계속 흘리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뉴스가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 증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양도세 완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자칫 정말 재수가 없으면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지수가 꺾인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더 이상 못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와 조금 차별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아시겠지만은 개별 종목 상승이 연출이 되게 되면서 빠른 순환매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종목을 땡긴 게 아니라 종목이 올라가게 해서 지수가 딸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제와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았었다라면은 아마 1월 달 가서 2월 달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스피가 언제 2,600 갔지? 2,700 갔지?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미국 증시 빠졌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슈 완화 이런 것이 선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거나 뭐 그런 것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단 이제 이 시간 또 출연이 있긴 한데 조금 미리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또 첩보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1월 효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월 효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달려서예요? 왜요? 이게 확률적으로 12월 달 증시가 괜찮으면은 1월 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2월 달이 안 좋았으면은 1월 달이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그게 언제냐면은 2018년도 12월 달 같은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1월 달 가서 신효과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20%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12월 달 증시가 안 좋았었는데 올해 1월 달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월 달 넘어가 보니까 1월 달 신효과가 나왔다고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2월 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랠리가 왔었다라서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쨌든 뭐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나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12월 달 증시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과거 통계적인 확률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내년 1월 달이 예상외로 안 좋을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각 바뀌면 꼭 알려주시고. 네, 꼭 알려드릴게요.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 송 과장님은 여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2,600선까지 올라온 것 의미 있습니다. FOMC도 거쳤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 완화도 오늘부로 발표가 됐고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여러 일을 디디면서 지금 강하게 두 달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2,600선의 고지에서 조금 힘을 잃었다라는 느낌을 오늘 많이들 받으셨다고 하는데 간만 미증시도 1% 넘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슬슬 챙겨야 됩니까? 아니면 송 과장님은 혹시 산타랠리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보세요? 일단 챙길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산타랠리 허리쯤 왔어요? 사실 산타랠리가 지수로서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종목별로는 산타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중심으로 왔다고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새내기주, 로봇,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종목군에서는 LS.
확실히 계속적으로 수급의 집중도 그리고 오늘 그런 현상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수가 사실상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2600선에 이제 돌파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예. 사실상 여기서부터의 지수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전자가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 이러한 전자. 이제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만약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좋은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모호해지거나 혹은 약간 천천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보다 더 종목 쪽에 이러한 이제 이 집중도를 높여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이게 중요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결국은 수급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섹터 혹은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사실 포스코 DX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네. 큰 종목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로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건 상당히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 내가 매매에 대해서 이런 걸 따라갈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아예 안 움직인 섹터나 종목 관련돼서 뿌려놓고 한번 오르게 됐을 때 그걸 수익 실현하고 바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덜간 쪽은 어디예요? 덜간 쪽이라고 예. 말씀드리게 되면은 빈집털이 다 했다고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추운 한파가 있는 곳이 상당히 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OLED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쪽. 이제 그럴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네. 사실상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렵거든요. 맞아요, 일부 맞아요. 이제 코인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어.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기계 같은 경우에도 빈집에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손을 못 댈 정도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산타 방문이 조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 있는 쪽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반도체 쪽 볼게요. 정 이사님 간밤에 지수가 빠졌습니다. 뉴욕장 중심으로요. 그리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 쭉 쓰다가 딱 3% 가깝게 빠졌는데 오히려 다행으로 봐야 할지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반응도 좋았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 4% 가깝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정규장 내일 표정이 참 궁금하긴 한데 오늘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뜨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살짝 신고가 정도? 네. 그럼 내일장에는 미국 시장 보고 다시 달릴 가능성 있어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에 걸려서 강하긴 했지만은 오늘 미국장 정규장이 만약에 안 좋게 된다면 마이크론도 저는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봐요. 시장에 묻힐 수가 있다. 네네. 종목 이슈가. 왜 그렇게 왜요? 말씀드리냐면은 그 종목을 볼 때 항상 제가 제시하는 가이드선스가 뭐냐면은 그 종목을 영향해주는 이슈가 종목, 업종, 시장 항상 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업종하고 종목은 항상 좋아요. 항상 좋지만은 항상 변수가 된 게 시장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별 이유 없이 빠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차익 실현이라서 보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고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장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마이크론 시간의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물론 뭐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마이크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시장 영향이 일단 이따 봐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따지고 보면 하이스보다는 조금 덜 올라서 그렇지. 맞아요. 뭐 6만 6천 원 보면서 뭐 7만 5천 원까지 끝이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단지 기울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이스가 만약에 이런 기울기였다면 삼성전자 요 기울기 때문에 네. 이건 만족이 안 되는 기울기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네. 삼성전자도 변명을 하자면 우리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목, 업종, 시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양도세 완화 이슈가 시장의 어떤 조정 빌미가 되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게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덱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상승세가 주춤해지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또 횡보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을 무조건 안 좋게, 그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보는 지표 있잖아요. 종목별 등락 현황.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하락 종목수 1089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 이거 제가 왜 보냐면은 결국 사는 사람이 많아야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야 시장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네. 지금 어쨌든 하락 종목수 1089 종목, 지금 1078 종목인데 예. 상승 종목수 470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매수를 해서 좀 갈종목동이 안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오늘 이후에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종목대 조금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추가 상승 제한 여부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대한 부분들은 좀 염두에 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굳이 외국인들이 왜 15,000계약의 선물 계약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번 데이터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이게, 그 많이 올랐다 기준 잡기 힘든데 일정 부분 많이 오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게 도리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거 한번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장 대응하시는 데도 도움 좀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통계적으로 그랬던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번에도 2600선에서의 선물 시장의 대량 매수 계약 이것이 또 한 번의 시장의 고점을 만들어내는 지점이 되진 않을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어떤 분은 또 찬물 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이제 환호하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신중론으로 지금 시장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섹터로는 자동차 부품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 기아차 그야말로 질주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기아도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럼 그렇지. 자동차가 이렇게 이틀 내내 달리기 참 어렵지. 무거웠지. 라는 생각하면서 좀 아쉽게도 봤습니다. 상단 열려 있어요? 아니면 매물벽에 또 부딪히나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매물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사실상 판매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판매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로 변경이 되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턴이 된다. 이러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더 불리하게 됐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4분기 실적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방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내년도에 신차 발매에 대한 부분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이나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지지해 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이 계속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의견이 거거든요. 다 네, 엇갈려서. 그렇기 때문에 네.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섹터들 대비 훨씬 더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한 소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런 장에도 현대기아도 쉬어가는데 꽤 선방했던 부품주는 여전히 그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느냐 이 부분은 정 이사님께 좀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뭐 현대오토 에버 제외하고는 다른 부품주들도 좀 윗골이 달렸고요. 음봉 전환하기도 했어요. 화신, 성우하이텍.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만큼 아직 못 달렸잖아요. 그만큼 네. 주가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제가 말이 좀 많아가지고 과장님 말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짧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일단은 이제 좀 뒤늦게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긴 했지만은 이게 따라간 데서 지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시간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종목은 화신이란지 성화이텍, 뭐 HL,
만도 그리고 기아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네요, 다. 네, 네? 단가요? 하나는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시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화신하고 공통점이 성화이텍 있다면? 같은 경우 화신, 성화이텍, HL 만도를 보게 되면 차트가 비슷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두 가지 근거예요. 일단은 금리 인하 수혜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 기아가 움직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품주를 보려면 또 뭘 봐야 되냐면은 IRA 내에 생산세액 공제 있잖아요. AMPC. 요거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방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쪽을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다는 아닙니다. 절대. 네,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이제 조지아 공장 네. 완공되면 여기에 연계된 쪽은 계속 매력적으로 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정 이사님이 이전에 상반기 때도 해주셨단 네네. 말이죠. 이쪽에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압축해서 갈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유독 왜 이렇게 잘 가는 건지 자율주행 모멘텀을 개별적으로 홀로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저는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지 패시브?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근래 사실상 움직임이 강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후보군에 오른 종목들이에요. 이게 다음 2월 후보군이에요? 1월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MSCI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오늘도 사실 포스코 DX, 알테오즈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후보군에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그 무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네. 후보군이기 때문에 오늘 더 강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단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6일 뭐 월요일 날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 편입 이슈는 계속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서 매력적이다. 맞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 네. 두 기업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가 지금 여기에 또 포함된 이슈 중에 하나의 종목이에요. 포스코 DX 정 이사님. 네.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 코스피 이전 상장도 있고요. 방금 네네. 송 과장님 말씀하신 MSCI 기대감까지 수급 이슈로 들어올릴 이 룸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지금 전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것도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장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시장이 주춤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투자 심리와 연결되는 이제 종목을 등락하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요게 좀 제가 볼 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까지,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시장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간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급장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간다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쨌든 이제 하락 종목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고 이 종목을 이끌게 된다면은 매수가 붙기보다는 매도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6일 날 그 공매도 금지 그 이슈를 해가지고 요날도 한 27%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날도 거래량 실어주면서 갈 것처럼 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번에도 그 사례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코스피 전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근데 HLB도 코스피 전 상장 이슈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종목도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HLB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트레이딩 할 때 짝꿍처럼 계속 체크해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앞서서 아기상어의 주식시장 등판. 상한가라서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렇게 뜨거울 일인가. 내년 연내 상장인데 변수도 또 실적이라고 보기도 하던데 송 과장님 지금 이거 투자 트레이딩 기회로 보시기에 얼마나 매력적인 재료인가요?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IPO 관련돼서 물론 뭐 당연히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게 그쵸. 아쉬운 부분이죠. 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더욱 핑크폰 컴퍼니가 예. 바로 상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 청구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게 결정이 되게 될 텐데 그 다음까지 모멘텀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테마로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삼성 출판사가 거래 대금이 오늘 300억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함의에 의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기보단
특정 군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사실상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삼성 출판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더욱더 테마의 힘이 더 커지려면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끝까지 상한가의 부근으로 혹은 이 20% 넘게 상승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토박스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캐리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상승폭을 많은 부분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테마의 힘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출판사가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뭐 상가에 진입을 할 갈 수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중 축소에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순서가 일정들이 쭉 나와야 하는데 이것 없이 오늘 올려붙였고요. 홀로 강했다라는 측면에서도 글쎄라는 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송태현 과장,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